안녕하세요. 김포삼성 부동산TV의 주한효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변호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로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탁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를 하다 보면 신탁등기가 된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든 월세든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위탁자와 신탁자 등 등장하는 인물이 많다 보니 좀 골치가 아프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중개사고에 대해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자는 원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1. 신탁등기의 의미. 신탁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한 위탁자가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수탁자,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하여 위탁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신탁등기의 종류. 1. 부동산 개발신탁. 수탁자, 즉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신탁이 처분신탁과 다른 것은 개발신탁은 부동산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여 임대, 분양, 즉 처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처분신탁.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이전을 받아 부동산을 관리, 처분까지 하는 신탁으로 처분 후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리란 부동산을 보존하고 임대 계약까지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수탁자, 즉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담보신탁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좋다고 합니다. 4. 부동산 관리신탁. 말 그대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는 위탁자,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 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신탁은 처분, 즉 매매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탁등기를 보시고 또한 신탁사에 연락을 꼭 해서 해당 신탁이 관리만 하는 신탁인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신탁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인 경우도 보존만 하는 것인지 임대 계약까지 하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까지 관여하는 신탁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도 반드시 수탁자, 즉 신탁회사와 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1. 신탁 등기는 부동산 등기 증명서 갑구에 기재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탁 원부를 받아서 신탁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탁 원부를 중개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전 신탁회사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를 하여 신탁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탁사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5. 임대 및 처분의 권리가 있는 신탁은 계약 시 반드시 수탁사, 즉 신탁회사와 해야 하며 계약금 및 잔금도 신탁사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6. 임대차 계약도 신탁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신탁사 계좌로 보내야 향후 임대차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 매매인 경우는 더욱 신탁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신탁사 계좌로 보내야 하며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잔금을 나한테 주면 잔금 후 바로 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매도자의 말만 믿고 신탁 등기 말소와 관련한 서류를 잔금 시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잔금 시 반드시 동시 이행으로 신탁 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주어 말소를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4. 중개사고 사례. 그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잔금 후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라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위탁자에게 주었다가 신탁사로부터 임대차를 인정받지 못해 잔금을 못 받는 사례를 판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이 2023년 8월 31일 날 선고한 것으로 그 번호는 2023-224327 판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고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위 판례에 대한 링크는 화면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판결 내용의 전문을 확인 바랍니다. 본 사건에 나오는 인물 갑, 임차인, 을, 공인중개사, 병, 위탁자, 땡땡 종합건설, 정, 수탁자, 아시아 신탁회사. 사실 내용 갑,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인 을의 중개로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이 위 부동산은 수탁자인 정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는데 잔금 지급 후에도 위탁자인 병회사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탁자인 병회사는 임대차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였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임대인을 위탁자인 병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정으로 했는지는 서술하고 있지는 않았고 또한 임차인 갑이 위탁자인 병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갑이 수탁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법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1. 을의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 을 및 그 공제 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임차인 갑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피고 1은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의 건물이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면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땡땡 종합건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받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즉 그 임차인이 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신탁 등기 말소도 받지 않은 채 땡땡 종합건설 즉 그 위탁자죠. 위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땡땡 종합건설이 신탁 등기 말소 약정을 불이행한 것뿐인 점, 혹시라도 피고 1의 즉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으로 아시아 신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등에서 피고 1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땡땡 종합건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고등법원은 그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 내용, 특히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신탁 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을 거쳐 중개 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고 신탁 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신탁 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을 거쳐 갑 임차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자인 병회사가 아닌 신탁사인 정회사로서 그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특히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큰 관심사이자 그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을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갑이 병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 등기를 말소받기도 전에 미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을에게는, 즉 공인중개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와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갑이 신탁 등기 말소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을의 과실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즉 고법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공인중개사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을은 물건 확인 설명서에는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적었지만 임차인 갑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 있고 수탁자가 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만일 공인중개사인 을이 1번과 2번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갑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을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9조 1항과 30조 1항을 적용하여 을, 즉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0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 을이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만일 공인중개사 을이 계약서의 특약에 있는 내용처럼 잔금 시 신탁 등기를 말소했다면, 즉 잔금과 동시 이행으로 신탁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사에게 주었다면 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임대인이라도 원칙대로 특이하게 잔금 시 신탁 등기를 말소시킨다고 했으면 잔금 시 반드시 동시 이행으로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잔금일에 신탁 등기 말소 서류를 주지 않으면 잔금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경어는
고객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고 원칙대로 대처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